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약 2달 전쯤인가 해서 꾸민걸 PC에서 조립 대행을 맡기시고 PC를 사용하시다가 PC에 이상 증상이 생겨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PC 이상 증상은 바로 PC를 켜면 묵묵무답이고 LED 버그 부분에 CPU의 LED가 점등된다는 것입니다. LED 버그는 정말 부팅 시 초기 하드웨어적인 결함을 잘 알려줍니다. CPU, D램, 그다음에 VJ, 부트 순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실제 사용자분은 바로 형님이고 동생분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아주 PC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에 대한 이슈로 CPU의 사망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아무튼 그러셨는데,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다른 부품에는 영향이 없는지 CPU 분량이 맞는지를 점검하러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점검하고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지고 오신 본체 사진입니다. 일단은 동생분이 열일을 하셨는데요. 아까 애초에 이 PC를 가지고 오셨을 때는 동생분하고 형님하고 같이 오셨었고, 이제 동생분이 이제 이상이 있는 거를 이제 AS 센터로 이제 가서 이제 교환을 받고 오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오신 본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PC 내부 사진입니다. 일단 고객님의 PC 사양은 라이젠 9800X3D에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16기가짜리 2개로 해서 총 듀얼 채널 32기가 구성이고, 그래픽 카드는 RTX 5080입니다. 그 다음에 SSD는 이제 SK 하이닉스 P41 2테라짜리 하나랑,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용 또 NVMe 2테라짜리 하나를 또 장착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고사양의 PC입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아주 초고사양의 PC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킨 게임을 들어가더라도 그냥 최고 옵션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금액,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 쓰는 금액은 아끼시지 않는 성향을 가지신 고객님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뒷면 이제 PCI 이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픽 카드 쪽 접촉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뭐 체크하시다가 이렇게 빠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본체를 한번 켜보니까 이렇게 LED 버그 있는 부분에 불이 2개가 들어오고 있죠. 2개가 들어오는 걸 자세히 한번 보니까 바로 CPU와 D램 있는 쪽에 이제 불이 들어왔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이런 경우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CPU 쪽에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CPU에 문제가 있어서 CPU만 단독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칸까지도 같이 점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 딱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론 D램도 메모리도 불량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거의 CPU1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CPU 같은 경우도 그냥 접점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코어가 사망해서 인식 불능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로 그게 맞는지 이제 하나씩 분해를 하여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굉장히 이 PC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에 대한 이슈라던가 아니면 특정 모델과의 뭐 호환성적인 이슈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PU 쪽에 문제가 맞는지 해서 이제 NVMe SSD부터 탈거를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최대한 CPU 쪽을 이제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배제를 해 가면서 이제 꼭지점을 찾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D도 한번 분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탈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픽카드가 안정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메인보드에 틀림없이 이제 지탱을 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고사양의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벽돌 하나 무게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무거운 그래픽카드를 지지하게 되면 이 PCI 슬롯이 부서지거나 조금 메인보드가 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쉴드가 쳐져 있죠. 아머 쉴드가 쳐져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오랜 시간 이제 장착을 해도 비틀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픽 카드를 탈거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를 이제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훼손이 된 것이 살짝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핀
접점 이제 제가 CPU를 한번 탈거를 했어요. 그래서 CPU 쪽에 이제 문제 그 소켓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을 하려고 한번 봤는데 CPU 소켓 있는 부분에는 다행히도 아무런 문제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쿨러 이제 수냉 쿨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열판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뾱뾱이를 싸가지고 그러니까 재포장을 해서 뒀고 일단 고객님께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한 이슈를 알고 계셔서 이거는 CPU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CPU가 그냥 맞는지만 확인 좀 해달라 혹시라도 여기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셨었고 그다음에 CPU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제 정품 CPU를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이미 센터에 대한 정보는 다 이미 수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센터 가서 이제 교체를 해서 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는 이제 CPU를 또 갖다 주고 가셨어요. 바로 어저께 CPU를 교체를 받아서 다행히도 이제 센터에서도 이제 CPU 불량 판정이 나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서 오셔가지고 저는 그대로 이제 조립을 할 줄 알았는데 메인보드를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메인보드도 그냥 다른 걸로 가자, 더 좋은 걸로 가자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메인보드는 그냥 중고 장터를 통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 이제 탈거를 해서 이제 재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포장을 해 드리려고 이제 다 탈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업데이트도 이제 한번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메인보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CPU랑 뭐 메모리 뭐 없어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적인 이슈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시 이제 센터로 이제 가서 뭐 교체를 받건 뭘 하건 이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만약에 센터를 가서 이제 새 제품으로 교체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당근이라던가 여러 중고 나라라던가 뭐 마켓에서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그냥 문제 없다 가지고 오시더라도 그냥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그래도 바로 이제 판매해서 뭐 안 좋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탈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SSD를 지금 탈거하는 중입니다. SK 하이닉스 P41 2TB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이제 SSD가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지금 사진으로는 안 나왔는데 밑에 부분도 제가 탈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방법 제가 다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이 위에 그 연관 동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플래시백이라고 해서 CPU와 메모리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메인보드와 파워, 그 다음에 USB 메모리 하나만 있으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필요가 없고 뭐 키보드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워를 전원에 그 전기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24핀짜리 하나만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인 준비는 완료가 된 겁니다. 뭐 전원 스위치라던가 이런 것도 뭐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 메모리를 이제 PC에다가 꼽고 이제 포맷을 하셔야 되는데 포맷하는 방식은 여기 파일 시스템 보시면은 FAT32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FAT32로 포맷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즈락 메인보드 홈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검색을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B850 프로 RS 와이파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걸로 다운로드로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이오스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이오스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3.30 버전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글로벌로 해서 이제 다운을 받게 됩니다. 받으시고 이제 압축을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P850 PSW 3.30 롬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 이름을 creative.rom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creative.rom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아까 USB 포맷을 했잖아요. 여기 USB 드라이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2차적인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USB 포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아무데나 꽂아서 플래시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대부분은 친절하게도 써주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플래시라고 써져 있는 플래시 바이오스라고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써있지가 않고 여러 단자 포트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USB 꽂아 놓아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끝에가 테두리가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조금 뭔가 독자적으로 튄다. 거기가 바로 이렇게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이오스 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3초 정도 눌러 주시면 됩니다. 3초 정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이 계속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깜빡 하고 완료가 되면 이제 꺼지게 됩니다.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시간을 제가 한번 재보니까 약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중간에 절대로 계속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 깜빡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났다 그러면 이 불은 꺼지게 됩니다. 주의해서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끝나서 얘는 이제 작업이 끝났죠.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 이제 포장까지도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께서 구매하신 메인보드는 이제 MSI X870이 토마호크 와이파이입니다. B에서 이제 X로 한 체급을 더 올리셨고, 이 메인보드도 가격이 또 후들후들하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조금 안정성 있게 좀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으신 마음이 좀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급의 메인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탄탄하게 생긴 메인보드입니다. 진짜 조립을 하면서도 야, 잘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그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체 받으신 CPU죠. 9800X3D를 이제 센터 유통사를 통해서 이제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 갖고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가 두 개였는데 SK 하이닉스 P41 여기다가 장착을 했고요. 이제 방열 써멀 패드가 다 붙어져 있어요. 그것도 다 떼서 제대로 다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비닐 테이프 보호 필름을 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 만화예요. 자, 그래서 써멀 패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일단 케이스 안에다가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해야 되는데, 써멀 그리스는 아트릭사의 MX4 써멀 그리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써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되고 정말 좋은 써멀 그리스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써멀 그리스입니다. 단 이게 짝퉁 제품, 그러니까는 가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품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정말로 기대 이상의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써멀 그리스는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써멀 그리스의 도포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열이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온도를 많이 낮춰주게 되면 스로틀링이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부품에 안 좋은 영향력을 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 재도포 후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제대로 이제 메모리라던가 이런 것도 다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냉 쿨러라던가 이런 것도 다 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그 제가 사진을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에즈락 보드와 MSI 보드와의 조금 크게 뭐 여러 가지 헤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ARGB 헤더가 두 개가 이쁘장하게 있었는데, 지금 MSI 보드는 한 개라서 요거를 제가 다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다 LED도 다 점등이 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에도 아까 갖고 오셨을 때는 PCI 그 가이드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매장에 있는 걸로 하나 장착을 해드려서 그냥 깔끔하게 집에 가셔서 또 뭐 하나 꽂고 뭐 하실 일이 없도록 그냥 바로 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다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전원을 한번 켜봤습니다. 전원을 켜보니까 정상적으로 다 부팅이 되고 제 그 스펙에 맞게끔 다 부품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 지금 같은 경우 뭐 갑자기 CPU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이 바이오스는 그 안 좋은 상황을 피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버전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슈들을 픽스한다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나 뭐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지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사용하다가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메인보드는 바로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자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뭐 롬 플래싱을 뭐 하실 수
있다거나 이럴 때는 또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돼요. 혹은 아니면은 또 센터를 방문하셔야 되거나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꼭 업데이트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기를 저도 바라고, 그 다음에 꼭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꼭 주변에 지인을 통해서 능숙하신 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도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안정적으로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니까는 2025년 1월 6일 버전으로 한번 릴리즈된 바이오스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해 보니까 2025년 7월 8일 날 릴리즈된 바이오스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때는 절대로 전원을 끄거나 아니면 USB를 빼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나쁘면 이렇게 정말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한 제가 원인 같은 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니까 대부분 이거예요. USB 메모리에다가 그 롬을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되자마자 바로 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은 99%에서 빼시거나 아니면 99 딱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다 됐겠지 해가지고 파일이 다 옮겨지지 않았을 때 빼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패를 한 경우 사례들을 제가 조금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윈도우 정품을 사용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비트라커를 걸어 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통해서 48자죠. 이 암호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동생분한테. 동생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윈도우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LED가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숫자판 같은 게. 여기에서는 이제 CPU 온도를 표시해 주는데,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지금 수냉 쿨러에서도 지금 CPU 온도를 표시해 주고 있죠. 이거랑 거의 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윈도우에 들어가니까 이제 파일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렇게 온도 표시가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안정성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서멀 구리스도 재도포를 했고 제대로 도포가 됐는지, 쿨러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성능을 맞게끔 메인보드가 뽑아주는지에 대한 지금 CPU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스트 프로그램은 시네벤치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OCCT라고 지금 같이 실행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하드웨어 뭐 프로 뭐 이런 걸로 해서 보통 뭐 이제 같이 온도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OCCT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9800X3D 지금 온도 한번 보니까 한 80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81.4도 해서 지금 90도를 찍지 않고 한 80도 초반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사용률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96%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이제 쿨러 방열판 있는 부분에 헤더 부분에도 지금 82.9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에 한번 부하를 줘봤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제대로 성능을 뽑아주는지,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가 과연 전력을 얼마나 먹고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그래픽 카드도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도 이제 메인보드에다 꽂았잖아요. SSD도 이제 정상적으로 제 속도를 뽑아주고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크리스탈 마크로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성능 잘 뽑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41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대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테스트. 물론 뭐 정상이 있겠지만 그래도 찝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TM5라는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지금 한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도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류 검출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일단은 이 고객님께서 애초에 가지고 오셨을 때 LED 버그 있는 부분에 CPU와 DRAM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수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PC를 사용하시다가 9800X3D 정말로 고사양의 PC를 사용하시다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상황이다 그러시면은
CPU라던가 메인보드 뭐 기타 부품들에 대한 무상 AS 기간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꾸시지 말고 무상 AS 기간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AS 대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직접 AS를 이제 접하시게 되면 무상 최대한 금액을 아끼면서 이제 구매 없이 이제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진짜 나는 이거와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먼저 CPU부터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정말로 B 보드에서 지금 X 보드로 올리셨는데 금액이 차이가 조금 지고 이것도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메인 보드인데 정말로 나를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진짜 아끼시지 않는 분이라 되게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덥고 그런데 어저께 이제 동생분이 이제 용산에 CPU를 교체하러 갔다 오시고 오늘은 이제 또 메인보드가 이제 새벽 배송으로 와서 오늘도 가지고 오셨는데 진짜 더운 날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형님이 용산에 이제 메인보드 한번 제조 그 유통사로 한번 찾아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조심히 잘 갔다 오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정비해드리고 세팅한 걸로 진짜 문제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한 3시간 정도 긴 시간 동안 제가 정비를 하고 이런 거는 빨리 한다고 진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3시간 동안 정비하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봐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고장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